네, 자 이어서 바이블 예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예제 1, 2, 3번이고요. 페이지는 350페이지부터 355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자,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첫째 항이 5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10항이 68인 등차 수열에 A15항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A15를 구하라는 건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등차수열 일반항이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D니까 A1 플러스 1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4D가 돼서 초항과 공차 미지수 두 개니까 그때 조건식 두 개가 나온 거죠. 1번, 얘가 2번. 그래서 A1은 5라고 주어졌으니까 A10은 A1 플러스 9D가 될 거고 A1은 5가 돼서 5 플러스 9D는 프로디지터 현지죠? 이 값이 68이 돼서 9D는 63이 되니까 D는 얼마 되더라? 7이 되더라 해서 찾아내신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A1 대신에는 5 집어넣고 D 대신에 7 집어넣으면 98이 돼서 답은 103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예제 2번 마찬가지겠죠? 7항이 A7이 70이라고 주어졌고 A10항이 61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를 구하라 라는 거니까 A n번째 항이 음수가 몇 항인지 모르니까요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n값을 구하시는 거죠. 결국 얘도 일반항 AN 구하라는 거니까 AN은 초항과 공차 미지수 몇 개? 2개. 그럼 조건식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식 하나, 조건식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식 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A7은 A1 플러스 6D가 되겠죠. 이것은 70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A10은 A1 플러스 9D가 될 거고 61에서 얘가 두 번째 식이 돼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면 되죠. 그럼 A1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3D는 70에서 60을 뺀 9가 돼서 D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에다가 넘어가면 플러스 18 돼서 초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88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구했어요. A1은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D가 될 거니까 88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을 더하면 91이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n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AN을 n에 관한 1차식으로 본다면 1차 부등식 플란입니다. 그때 자연수 n을 정의어로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91보다 3n이 클 거고 n은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91이 되는데 이 값이 30.333 떨어가는 거니까 그때 만족하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31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얘도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게 예제 1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개념 넓히기 1-3번을 통해서 어떻게 난이도를 높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개념 넓히기 1-3번을 보세요. 자, 공차가 4라 그랬으니까 D가 4라고 빨리 써주시고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23은 23일 때 그러면 조건 하나, 조건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AN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어진 상태에서 그때 AN의 절대값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 어떤 값의 최소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얘를 fn 즉 자연수 n을 정령으로 가진 fn을 보면
이런 y는 절대값 fn의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am부터 구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a1 플러스 22d가 될 거고 그 값이 23이 돼서 맞죠? 그럼 공차가 4라 그랬으니까 a1 플러스 88은 23에 대해서 a1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5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을 우리가 표현하면 a1 플러스 n-1의 공차 d일 거니까 초항 대신에 마이너스 65를 집어넣고 n-1의 공차 대신 4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4n-69가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요런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 그래프 그릴 때 사실 우리가 n이 4분의 69보다 크거나 같을 때나 4분의 69가 작을 때나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이 값이 빵 되는 값 찾아보면 n은 얼마나 됩니까? 4분의 69가 되죠. 그러면 여기 n 값이 만약에 4분의 69라고 한다면 그래프 이렇게 꺾인 선으로 그려지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최소값이라는 건 요 어디 근방인데 분명히 나는 분명히 n이 뭐라 했어? 자연수 n을 정의역으로 가지는 함수식이라 했으니까 얘가 지금 보시면 4분의 69라는 거는 17.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17.25라는 녀석은 17은 어딘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8이 어딘가 있는데 이 두 중에 누가 더 큰지 보면 되는데 분명히 얘는 이런 선에 대한 뭐야? 선대칭이죠. 그러면 여기는 0.25 차이고 여기는 0.75 차이기 때문에 이때의 값은 여기가 되고 이때의 값은 여기가 되기 때문에 17일 때가 더 작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자연수 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건 17이 되겠더라. 결국 얘는 함수의 관점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 AN을 우리가 대수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기하 형태로 문제를 풀 거냐, 즉 함수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n에 관한 1차식 형태로 문제를 풀 거냐, 이 정도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개념 넓히기 관련된 부분은 얘를 이 일반항 AN을 n에 관한 1차식 함수식으로, 즉 자연수를 정형으로 가지는 함수식. 그러니까 그림이 16일 때 뭐 이렇게, 뭐 18일 때 이렇게, 15일 때 이렇게 점으로 찍혀지는 거죠. 자연수부터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부터 이렇게 점이 찍혀서 막 그려지는 형태인 거야. 그때 제일 밑에 있는 거 고르시면 된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예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보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면 문자가 3개니까 B를 기점으로 얘는 B-D, 얘는 B 플러스 D 이렇게 쓰면 문자를 2개로 줄일 수 있죠. 그럼 등차 수열한 조건을 쓴 거야. 자, 이번 만약에 이게 내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내수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쓰면 2D, 2D, 2D 이렇게 더해진 형태의 4개의 수고 문자는 4개가 아니라 2개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적용을 시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A, B, C 수가 이렇게 있으면 B에서 B-D, B 플러스 D 이렇게 쓰면 문자가 2개로 줄어듭니다. 자, 하나의 팁이죠. 그리고 문제를 계속 봅시다. 세수의 합이 10이래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3B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얼마라고? 10이라고 했으니까 B는 4임을 알아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곱이 이번에 28이래요. 그럼 B 곱하기 B-D 곱하기 그냥 4로 다 씁시다. 4로 다 쓰고 4 플러스 D, 이게 세수의 곱이죠? 이 값이 얼마래요? 28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툭툭 지워서 7이라고 써고 합차공식이니까 16 빼기 D제곱은 7이 될 거고, 그러면 9는
d제곱이 돼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d가 3일 때는 4 마이너스 3이니까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이렇게 나올 거고, d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4 빼기 3이니까 7, 4, 1 뭐 이런 순서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수의 제곱의 합을 구했으니까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값은 똑같겠네.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면 49 더하기 1하면 50 더하기 16이 돼서 66이 바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개념 넓히기 가도록 할게요. 분명히 난이도를 높일 때 어떻게 높이는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가 있대요. 아, 3개에서 4개로 바꿨네요. 뭐 어떻게 쓰라고?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설정을 하면 문자가 4개인 거에서 2개로 줄일 수가 있다.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네 수의 합이 28이었으니까 얘네들 다 더해주면 4a가 될 거고, 그 값이 28이라 그랬으니까 a는 뭐야? 7이면 알아서 이거 다 7이라고 쓸게요. 다 7이라고 썼고, 그런 다음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구분. 그러면 얘가 가장 크고 얘가 작다고 한다 그러면 d가 양수일 때를 생각하면 결국은 7 플러스 3d 곱하기 7 마이너스 3d.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으면 얘가 제일 크겠죠. 어쨌든 얘랑 얘랑이 곱인 거야. 그 곱은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7 마이너스 d 곱하기 7 플러스 d, 이 곱보다 32만큼이 작다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이 공식 가지고 d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49 마이너스 9d 제곱은 49 마이너스 d제곱의 마이너스 32가 돼서 49 지워버리고 9d 제곱 넣으면 8d 제곱 될 거고요. 32 넣으면 플러스 32가 돼서 d제곱은 4가 되고 d는 풀만인데, 이 네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제일 큰 거고 2일 때는 얘가 제일 큰 건데,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가장 큰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3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제일 큰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13이 되겠더라 해서 2-3번이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예제 3번을 볼 건데, 자, 하나의 수열을 더 배울 겁니다. 자, 여기는 이 개념 위에다가 조화수열, 그 예제 3번 위에다가 조화수열을 조금 정리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화수열이 뭐냐 이거죠. 뭐 조화수열 같은 경우는 생화도 있는데 조화로 이루어진 수열이 아니고요. 뭐 좋아 안 좋아, 뭐 난 너 좋아, 뭐 이런 조화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조화수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수열이 아닌데 이렇게 A1, A2, A3 땡땡땡 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규칙이 없어 보여요. 근데 얘를 뭐하면 역수를 이렇게 취하면, 역수를 취하면 이 값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즉 조화수열이라고 한다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가리켜서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항은 A n번째 항은 결국 얘가 일반항이 n번째 항이야.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은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d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번째 항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조화수열의 일반항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조화 중항도 있겠죠. 즉 가운데 거 항의 몇 배는? 2배는 양쪽 항의 합과 뭐하다? 같다. 이게 바로 뭐예요? 조화주항이야. 조화주항.
왜냐면 역수 취한 게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등차 중앙을 이루겠죠.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이거를 AN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얘에 대한 일반항까지 머릿속에 인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조화 수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땐 수열이 아닌데 뭐 한다고? 역수를 취하했을 때 뭘 이루더라?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바로 예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거기서 예제 3번을 보시면 자, 두수 15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세 개의 수 A, B, C를 넣어서 만든 수열 15분의 1, A, B, C, 3분의 1 이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룰 때 얘가 뭐라고? 조화 수열을 이룰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이러면 돼요. 그러면 조화 수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역수를 취한 게 뭐가 이룬다? 역수를 취한 게 바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 그럼 그대로 따라가세요. 역수를 취하는 거야. 15,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초항이라고 본다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얘는 다섯 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결국 초항 A1 15 더하기 4D 이렇게 쓰면 돼요. 이 값이 3인 거예요. 똑같이 쓰면 된다고요. 그럼 4D는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될 거니까 D는 뭐가 있더라? 마3 틀리지 마3 이런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3을 얘를 빼면은 15에서 3을 빼면은 얘는 12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죠. 나는 구하려고 하는 게 A, B, C를 더한 걸 구하는 거니까 다시 역수를 취하는 게 A잖아요. 그러면 12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고 36으로 통분을 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6이 돼서 36분의 얼마? 13이 바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화수열은 뭐라고?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번 문제를 3-3번. 자, 또 이제 난이도를 어떻게 올린지 보자고요. 수열 AN에서 첫째 항은 3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2래. 아직까지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AM 플러스 1분의 2는 AM분의 1 플러스 AM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 값이 성립한다. 이거 뭡니까? 역수를 취했더니 가운데 꽝의 두 배는 양쪽 항에 같다. 즉 역수가 등차 중항을 이루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이 뭡니까? 이거는 조화 수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A1, A2가 있을 때 A1분의 1, A2분의 1, 즉 3분의 1, 얘는 2분의 이게 뭐라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럼 얘는 6분의 2고 얘는 6분의 3이니까 여기다 얼마 더한 겁니까? 6분의 1을 더했으니까 공차가 6분의 1이고 초항은 3분의 1짜리 녀석이 뭐야?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랬더니 얘를 뭘 구하래? A11을 구하래. 그럼 A11을 구하려면 일단은 A11분의 1을 등차 수열을 일반하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첫째 항은 A1분의 1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n-11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D인데 D가 뭐라고요? 6분의 1이다. 그럼 2, 5, 10, 2, 3은 6 해서 3분의 6이 돼서 이 값은 얼마야? 2가 될 건데 나는 A11을 구해줘야 되니까 다시 역수를 치워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웃되는 항대사의 관계식.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아까 방금 전에 조화중항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으니까 조화 수열이구나. 그럼 빨리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
그럼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니까 여기서 얼마만큼을 더한 게 공차구나. 그럼 내가 AN분의 1의 n번째 항을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n에다 11을 집어넣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값이 주어지면 A11을 구하려면 역수치 항을 내는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으로 지금 배운 수열이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이렇게 1, 3, 5, 7, 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아보려면 얘에서 1을 더하고 얘도 1을 더하고 얘도 1을 더했으면 이거 등차 수열이네. 근데 이렇게 더하는 값이 등차가 아니야? 그럼 빨리 역수를 취해서 또 더하기 값이 즉 차가 일정한 수열인지를 알아봐서 조화 수열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등비 수열인지 빨리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이름이 붙여져 있는 수열인 걸 먼저 규칙성을 보시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알고 있는 수열은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수열들이 아니네 이름이 붙여져 있는 수열들이 아니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또는 많게는 열 몇 개까지 구해서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그런 규칙성을 찾는 부분이 바로 여기 수열 파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56페이지부터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예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